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부민병원 관절센터에서 근무 중인 박주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주로 어깨와 팔꿈치, 그다음에 손과 손목까지 주로 상지 분야에 관련된 진료를 보고 있고, 오늘은 그래서 그중에서도 가장 흔한 어깨 질환인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궁금한 점들을 질문을 받고 해결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좀 인제 많이 풀리면서 환자분들이 무더위에는 쪼끔 병원을 안 찾아오시다가 근래에 들어서 인제 환자분들이 좀 많이 좀 찾아오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인제 열심히 진료를 봐 드리고 수술도 진행을 하고 이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이 쪼끔 힘들어 보이고 초췌해 보일 수 있지만은 한번 잘 강의를 들어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꼭 질문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근개 파열, 어깨 질환 중에 가장 흔한 질환인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환자분들이 이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게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만으로 잘 회복이 될 수 있는 건지를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수술을 진행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가능한지 차근차근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깨가 아프면 모두 회전근개 파열일까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어깨 통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겠고 가장 이제 흔한 질환들로 회전근개 파열, 그다음에 동결견, 석회성 건염 등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러한 질환들을 감별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이 정확해야지 환자분들이 어떤 치료를 받으시고 나으실 수 있는지 치료를 잘 받으시고 인제 나아지시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깨가 아픈 질환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힘줄염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힘줄염이 진행되다가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될 수도 있겠고 그 힘줄염이 진행이 되어 있다가 그 안쪽으로 석회가 끼는 석회화 힘줄염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힘줄 파열이 없이 단순하게 관절이 굳어 있는 동결견, 유착성 관절 낭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 이두 건염이라든가 견봉 쇄골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등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어깨 관절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표를 보면요. 동결견이 약 43%로 어깨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이 약 42%, 그다음에 외상성이 7%, 석회화 건염이 약 8%로 어깨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이 가장 흔하게 요런 질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것이 어떻게 인제 일어나는 것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면 정확한 정의는 어깨 관절을 감싸며 움직임을 돕는 힘줄의 파열을 이야기를 합니다. 회전근개란 힘줄은 총 4가지 힘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견갑하근이라는 힘줄 하나, 그다음에 위쪽으로 극상근이라는 힘줄이 하나 있고 뒤쪽으로는 극하근이라는 힘줄과 소원근이라는 힘줄, 총 4가지 힘줄이 밸런스를 있게 어깨를 잡아주면서 어깨를 움직이는 데 시작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MRI 소견으로 인제 힘줄 상태를 보게 되면요. 여기 지금 몽둥이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윗팔뼈, 상완골이 되겠고요. 안쪽으로 쪼끔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날개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힘줄이라는 것은 이 날개뼈 쪽에서 근육 다발이 시작을 해서 쭉 가다가 까맣게 힘줄로 바뀌면서 윗팔뼈 끝단에 가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힘줄이 되면서 뼈에 가서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정상 MRI에서는 그 힘줄 자체가 아주 매끈하게 까만 색깔로 예쁘게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제 회전근개가 파열된 환자의 MRI를 보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하게 근육 다발이 쭉 가다가 까만 힘줄이 원래는 뼈끝까지 와서 매끈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힘줄은 이 뼈에서 붙어 있는 부착부에서 파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파열이 일어나면서 이 근육이 당기는 방향으로 쭉 딸려 올라가기 때문에 이 힘줄이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파열된 힘줄의 끝단이 이 윗팔뼈의 중간 부분에서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을 감싸며 움직임을 돕는 힘줄의 파열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회전근개가 왜 끊어지는지를 한번 알아보게 되면요. 일단 내적 원인으로 가장 흔한 것이 퇴행성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힘줄이 점점 해지다가 끊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한 혈류 공급이 불충분하거나 힘줄 성분의 변화가 있으면서 이 회전근개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관절 내시경 사진인데요. 원래는 회전근개랑 힘줄이 아주 매끈하게 예쁘게 붙어 있어야 예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동그랗게 힘줄이 파열된 부위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외적 원인으로는 힘줄을 직접적으로 이제 긁고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깨 천장뼈, 이 날개뼈에서 나와 있는 견봉이란 뼈가 있습니다. 이 천장뼈가 어떻게 생겨 있느냐에 따라서 이 힘줄이 조금 더 잘 긁혀가다가 파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회전근개 힘줄과 견봉이란 뼈가 서로 이제 부딪히는 그런 상황을 충돌 증후군이나 얘기를 하고, 이런 충돌 증후군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외상이 심하게 있으시면서 급성 손상이 있을 때에도 힘줄 파열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팔을 많이 쓰시는 분들, 이제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미용일 일을 하시는 것처럼 이제 팔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고 내리는 동작들이 많으신 경우에는 외적 원인으로 회전근개 힘줄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환자분들이 우리가 그러면 무조건 수술을 받아야 되나요? 물어보신다 하면은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파열의 크기와 형태를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이 여태까지 이제 증상이 있으셨던 증상의 정도와 지속 기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환자의 나이와 활동 수준 또한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게 됩니다. 또한 이 파열이 진행되어서 근육이 얼마나 위축이 되어 있는지, 또 그로 인해서 지방 변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상태들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게 되고, 비수술적인 치료를 꾸준하게 진행을 했을 때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고 수술적인 치료를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파열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점점 파열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근육들은 당연히 근육 위축이 생기고 지방 변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지방 변성이나 근육 위축이 쭉 진행이 되다 보면은 기능 저하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파열들이 너무 이제 오래 진행이 되어서 광범위 파열까지 진행이 되었을 때에는 봉합 자체가 어려워지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보였던 부분 파열이 진행이 되다가 점점 이렇게 파열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이시는 부분이 위팔뼈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이는 게 날개뼈가 되겠는데, 이 위쪽에 있는 빨간색 부분이 파열된 힘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힘줄이라는 게 위팔뼈 쪽으로 매끈하게 와서 잘 붙어 있어야 되지만 점점 진행이 되면서 힘줄 파열 범위도 커지고, 이 끊어져 있는 힘줄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점점 쓰지 않다 보면은 위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이제 깨끗한 천이 찢어져 있는 초기 단계 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은 그게 점점 이제 마모가 생기고 마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끊어진 힘줄 자체가 이제 해지고 점점 얇아지다 보니까 추후에는 그 힘줄들을 예쁘게 당겨서 꼬매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열을 가만히 뒀을 때에는 부분 파열에서 완전 파열로, 또 광범위 파열로 점점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열이 진행이 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 이제 한국 사람 기준으로 MRI를 쭉 추시를 해 봤을 때 1 년에 약 4mm 정도씩 힘줄 파열 범위가 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제 이렇게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는 저희가 인제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인제 어떤 치료를 하게 되냐면 당연히 먼저 아픈 것들을 조절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통증을 조절할 수 있겠고요. 통증 조절은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먹는 약들, 그다음에 운동 및 재활 치료, 물리 치료 등을 통해서 통증을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염증이 생기면서 관절이 굳는 것도 또한 이 증상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트레칭 운동을 보통 교육을 해 드리고, 약을 드시면서 염증이 조절되고 그다음에 운동 재활 치료를 통해서 관절이 풀리시게 되면은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약물 치료나 재활 치료, 운동 치료만으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주사 치료 같은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해볼 수가 있고요. 주사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제 저희가 염증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흔히 말하는 스테로이드, 관절 강내 주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라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스테로이드는 뭔가 안 좋아요. 뭐 안 좋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많이 맞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들었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적정한 용량을 가장 정확한 위치에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스테로이드만큼의 효과가 뛰어난 치료는 사실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염증 반응이나 환자분들 통증 정도를 확인을 하고 이게 스테로이드가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스테로이드 주사도 같이 한번 권유를 해 드리고 스테로이드를 인제 기본적으로 증상을 조절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스테로이드 치료가 싫고 이런 힘줄을 다시 한번 재생을 도모를 하거나 아니면 힘줄 재생을 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시겠다 하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힘줄 재생 치료 그러니까 증식 치료라든가 포도당을 주사하면서 쓰는 증식 치료라든가 아니면 근래에는 콜라겐 주사 같은 것들을 많이 쓸 수가 있고 또한 인제 올해 7 월부터는 인제 이전에는 무릎이나 팔꿈치나 발바닥 쪽에 치료가 가능했던 PRP 치료 인제 몸에서 인제 본인의 피를 뽑아서 이 원심 부리를 돌려서 이 힘줄 재생 성분이 있는 혈장 성분만을 뽑아서 다시 주사를 해 드리는 PRP 주사도 어깨 관절의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PRP 치료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 이런 치료들을 꾸준하게 하면서 힘줄이 재생이 되는지 증상이 나아지시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제 치료를 꾸준하게 했을 때 언제 수술을 고려를 해 보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치료를 꾸준하게 한다 하더라도 지속되는 통증이 있으실 수가 있고 또 기능이 점점 떨어지시는 경우에 수술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제 외상 후 발생한 파열 같은 경우는 외상 당시에 증상 자체가 너무 심하시고 우리가 아까 인제 퇴행성 변화에서는 이 뼈와 힘줄의 부착부에서 보통 많이 인제 끊어지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외상성 파열은 이런 힘줄의 중간 정도에서 끊어지시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저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 파열의 크기와 이러한 진행 가능성들을 보고서 수술을 진행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인제 이게 활동력, 이제 환자의 연령이나 활동 수준 정도도 많이 인제 고려를 해 보게 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해도 팔을 좀 꾸준하게 많이 쓰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꾸준하게 하셔도 증상 자체가 지속이 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존적 치료로 내가 증상이 호전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인제 이런 치료를 받으시면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들이 많지 않으시거나 이 팔을 이 내 눈앞에서만 그냥 아껴 쓰시면서 쓰실 수 있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힘줄 파열이 진행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1 년에 한 번 정도씩 MRI를 저희가 추시를 하면서 힘줄 파열이 진행이 되시는지 확인을 하고 이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신지를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인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수술이 결정이 된다 하면은 수술이 어떻게 진행이 되시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전근개 수술을 어떻게 인제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 보면은 기본적인 회전근개 수술은 관절경 수술로 먼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관절경 수술은 어깨에다가 약 5mm에서 1cm 정도 되는 작은 구멍들을 약 4-5 개 정도를 뚫게 되고요. 관절 내시경을 어깨 관절 내로 넣어서 병변을 관찰을 하고 기본적인 따로 인제 이런 염증들을 제거하는 이제 술식이나 힘줄을 꼬매는 기구들을 넣어서 관절 내시경으로 구멍에 인제 그런 기구들을 넣어서 간단하게 수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 자체는 옆으로 누워서 하는 자세도 있고 아니면 앉아서 하는 자세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각각의 방법들은 뭐 크게 차이는 없고 이 수술하시는 과장님들 원장님들께서 편하신 인제 자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관절 내시경으로 먼저 인제 수술을 진행을 한다 했을 때 처음에는 관절과 상완 관절 그러니까 위팔뼈와 날개뼈가 이어지는 관절 안쪽을 먼저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 내시경을 넣어서 인제 보통은 우리가 후방부에서 넣어서 앞쪽을 관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인제 뒤에서 앞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은 이 바깥쪽으로 보이는 하얀 부분이 위팔뼈가 되겠고요. 안쪽 부분 납작한 부분이 날개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팔뼈와 날개뼈가 이루는 관절 안쪽을 관찰하게 되고 이 해당 사이 부분이 관절의 앞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개뼈 쪽에 붙어 있는 이 위쪽 힘줄 자체가 흔히 말하는 이두박근 힘줄입니다. 이두박근 힘줄이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관절 앞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회전근개 힘줄의 하나인 견갑하근건이 관찰이 됩니다. 들어가서 이제 관절막,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염증들을 싹 제거를 하고 이두박근 힘줄을 관찰을 하고 회전근개 힘줄을 관찰을 하게 되고요. 이제 관절막이 굳어 있으신 분들은 이 위팔뼈와 날개뼈가 이어지는 관절막 자체를 저희가 절제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로 절제를 하면은 관절이 인제 움직임이 제한이 돼 있던 것들이 많이 부드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절낭 절제술을 관절화 상완 관절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동영상을 보게 되면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 위팔뼈가 보이고 아래쪽이 날개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두박근 힘줄이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관절 앞쪽에 있는 말씀드린 이 견갑하근건도 확인을 하고 이 해당하는 지금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열로서 이 염증 반응들을 인제 지져낼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드리고 관절막까지 절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인제 이 관절 안쪽에서 회전근개 힘줄의 위쪽 공간으로 인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가 파열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내시경을 위쪽으로 넣어서 위에서 인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관절 자체를 저희가 견봉하 관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견봉하의 점액낭, 이 힘줄을 싸고 있는 염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염증들을 저희가 싹 제거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힘줄 위쪽으로 견봉이라는 지붕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뼈가 퇴행성 변화로 점점 자라나면서 힘줄을 긁고 있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 뼈가 자라나 있는 견봉을 저희가 절제를 하고 감압술이라 해서 뼈를 깎아드리는 수술을 가장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런 것들을 견봉 성형술이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회전근개가 파열되어 있는 것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것들이 위팔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원래는 위쪽에 있는 하얀 힘줄이 뼈를 매끈하게 잘 덮고 있어야 되지만은 힘줄이 파열이 되면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이 보이실 수가 있고, 그 힘줄들을 예쁘게 봉합을 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견봉화 관절 내에서도 역시 저희가 동영상을 보면은 이 위쪽에 있는 게 말씀드렸던 견봉이라는 뼈입니다. 이 아래쪽으로 회전근개 힘줄이 지나가게 되고, 그래서 위쪽에 뼈가 자라나 있는 부분들을 요게 뼈를 깎아내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뼈를 깎아내면서 저희가 관절 공간을 확보를 해 드리면서 아래쪽에 힘줄이 상하지 않게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는 모습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제 저희가 회전근개 힘줄을 보고 봉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회전근개를 저희가 어떻게 봉합하는지를 설명드리면, 힘줄을 결국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끊어져 있는 뼈에서 떨어져 있는 힘줄 자체를 다시 뼈에다가 붙여 드리는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방법들이 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첫 번째로는 단열 봉합술, 그러니까 이 나사못을 하나를 써서 봉합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이열 교량 봉합술이라 해서 조금 더 힘줄을 튼튼하게 인제 고정을 할 수 있는 봉합술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더 인제 복잡한 방법들이 있지만은 단순하게 먼저 두 가지로 설명을, 가장 기본적인 치료 먼저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게 되겠고, 파열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서 이런 봉합 방법들을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전후로 저희가 MRI를 찍어서 회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열 봉합술은 말씀드린 대로 이 힘줄이 부착되는 부위에다가 나사못을 하나를 이제 고정을 하게 되고, 그 봉합나사라고 하는 나사에 실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를 고정을 하고 매달려 있는 실로 저희가 회전근개 힘줄을 봉합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줄이 원래는 깨끗하게 뼈에 와서 붙어 있어야 되는데 터져 있으신 거고, 거기에다 봉합나사를 넣어서 실을 힘줄 위쪽으로 저희가 통과를 시키게 되고, 그 하나하나의 힘줄들을 다시 원래 있던 봉합나사 쪽에 실에 봉합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예쁘게 원래 인제 파열되어 있던 힘줄 자체가 잘 당겨져서 봉합이 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봉합나사를 저희가 고정을 하게 되고, 실이 매달려 있는 것들을 위쪽으로, 파열되어 있는 힘줄 위쪽으로 저희가 통과를 시키고, 그 힘줄들을 당겨다가 원래 위치에다가 봉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예쁘게 잘 눌려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고요. 이것이 단열 봉합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말씀드린 거는 2열 교량 봉합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인제 내측, 외측에 두 가지 열에다가 봉합 나사를 인제 저희가 고정을 하게 됩니다. 이 내측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이 매달려 있는 봉합 나사를 고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 실을 통과를 시켜서 위쪽에 먼저 한 번의 봉합을 이제 시행한 이후에 그 나머지 실들로 쭉 이 바깥쪽으로 누르게 되면은 이 힘줄이 터져 있고 당겨져 올라가 있던 것들을 잘 당기고, 다시 그 실로 이 올라가 있던 힘줄 자체를 다시 한번 눌러 드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한 봉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I를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힘줄이 파열이 되어 있고, 조금 더 내측에다가 봉합 나사를 저희가 먼저 고정을 하고요. 실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봉합을 한 이후에 위에서 봉합을 한번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봉합되어 있는 실들을 한 번 더 바깥쪽에다가 이 실들을 당겨서 고정할 수 있는 나사못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저희가 고정을 해서 조금 더 단단하게, 그래서 이 내측의 봉합이 한번 먼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그 실들을 다시 한번 이 외측으로 눌러서 고정을 한 번 더 해 주기 때문에 이 단열 봉합술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힘줄이 실로 눌리면서 다시 한번 단단하게 고정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제 저희가 봉합을 시행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술 전에 저희가 촬영했던 MRI입니다. 이 말씀드렸던 근육이 쭉 가서 힘줄로 바뀌면서 이 힘줄 끝단이 뼈 끝에 와서 매끈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터져 있으면서 빈 공간이 보이게 되고, 그런 것들, 이거는 2열 교량 봉합술로 저희가 봉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측에 힘줄이 붙어 있어야 될 부위에 봉합 나사를 먼저 한번 고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힘줄 위쪽으로 저희가 이제 한번 봉합을 한 이후에 매끈하게 인제 내려와 있는 실들을 다시 한번 외측에다가 한 번 더 고정을 하면서 힘줄이 원래 위치에 아주 예쁘게 잘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수술은 이렇게 진행이 관절 내시경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 인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인제 이게 팔을 바로 쓰실 수 있는지, 재활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면 바로 팔을 쓸 수 있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게 되는데, 보통 회전근개 파열 정도에 따라서 한 4 주에서 6주 정도의 보조기 착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쿠션이 달려 있는 외전 보조기라고 하는 쿠션 달린 보조기 형태를 약 4 주에서 6주 정도를 착용을 하시게 되고요. 초기에는 보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하게 인제 운동을 하지는 않으시고 보조기 내에서 안정적으로 잘 고정을 해 놓으신 이후에 우리가 인제 수동적인 운동, 물리치료 정도만 하시면서 팔을 움직이는 운동을 시행을 하시게 됩니다. 보조기 제거 이후에 우리가 시계추 운동이라고 해서 팔을 늘어뜨린 형태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돌리는 운동들을 시행할 수가 있고, 수동적인 스트레칭 운동들을 시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잡고 올리시는 운동들이라든가 뒤쪽으로 돌려서 당겨 올리는 운동들을 하시는데, 이 뒤쪽 운동은 사실 가장 먼저 시행하지는 않고 보통은 올리는 거를 가장 먼저 시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외회전을 회복을 하시게 되고 마지막에 내외전 운동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 과정에 맞춰서 일상생활이나 근력 운동들을 이제 비슷하게 진행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이제 재활 운동을 하셔 가지고 보통은 이제 수술하시고 6에서 8주 사이에 간단한 식사나 세수 같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조기를 푸신다고 해서 바로 힘을 쓰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일상생활들만 먼저 시행을 하시고 수술하시고 약 3 개월 정도가 지나야지 보조기 푸신 상태에서 일상생활이 좀 편하게 가능하시고 운전이라든가 간단한 근력 운동들을 시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3 개월이 지나시고 나면은 저희가 인제 이런 고무줄 운동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하실 수가 있고, 가장 기본적인 이런 근력 운동,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근력 운동들을 3 개월째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한 6 개월 정도가 지나셔야지 내가 이 팔을 가지고 간단한 근력 운동, 인제 팔을 좀 쓰시는 운동이 가능하시고, 이전처럼 완전히 인제 좀 힘을 쓰시거나 운동에 복귀를 하시는 데에는 약 9 개월에서 10 개월 정도가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술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한 9 개월에서 10 개월 정도간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약 1년 정도는 지나야지 '이전에 내가 팔을 썼던 것처럼 좀 편하게 팔을 쓸 수가 있겠구나.'라는 인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수술은 간단하지만 사실 재활 기간이 굉장히 좀 길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염두를 해 두시고 수술을 결정을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인제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인제 시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단열 봉합이나 이열 봉합이 아닌 경우에 파열 범위가 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광범위 파열이 있을 때에는 이거를 우리가 단순하게 관절 내시경만으로 봉합이 가능한지, 아니면 1 차적으로 파열되는 힘줄 자체를 당겨 가지고 이제 봉합을 할 수 있는지를, 이런 봉합 가능성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위축 자체, 근육 변성이 좀 심하거나 근육 위축이 심하거나 지방 변성이 아주 심하신 경우에는 힘줄을 우리가 1 차적으로 당겨서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회전근개 관절병증이라는 관절염이 더 생기실 수가 있고, 가성마비라고 하는 팔을 들어올릴 수 없는 동작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데요. 회전근개 관절병증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이 되면서 관절염이 같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을 들어 올려주는 극상근이라는 힘줄 자체가 먼저 파열이 되실 수가 있는데, 이 파열이 많이 진행이 되셔 가지고 이 우리 힘줄, 이 위팔뼈를 위쪽에서 잡아주고 있는 힘줄이 없게 되면은 이 회전근개 근육의 밸런스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회전근개 근육은 이 위팔뼈 가장 이제 안쪽에서, 우리가 가장 안쪽에서 힘줄을 당겨주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구조물이 되겠는데, 우리가 팔을 이제 움직이는 데 사용되는 힘줄들은 그 회전근개를 제외하고도 겉에 있는 이 삼각근이란 아주 큰 근육 자체가 팔을 들을 올려주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근개 힘줄이 안쪽에서 끊어진 경우에는 겉에 있는 이 삼각근이라는 근육 자체가 이 위팔뼈를 자꾸 위쪽으로 당겨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안쪽에서 잡아주고 있는 밸런스가 깨진, 이 회전근개 근육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 삼각근이 자꾸 당겨 올리기 때문에 이 위팔뼈가 원래의 위치보다 점점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완 골두가 상방향 전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엑스레이에서 보시면은 원래는 견봉이라는 뼈와 이 위팔뼈 자체가 원래는 어느 정도 공간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팔이 이제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엑스레이에서는 굉장히 상방향 전이가 되어 있고 이 견봉이란 뼈와 서로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날개뼈도 점점 갈려 나가고 이 연골이 점점 닳아서 해지다가 뼈가 울퉁불퉁해지는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이렇게 몸에서 가장 이제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뼈끼리 부딪히는 골막에서의 통증이, 굉장히 통증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방향 전이가 일어나고 회전근개 관절병증이 일어나면서 뼈끼리 부딪히는 통증이 생기시면은 어떤 치료를 해도 사실 통증이 제대로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 뭐 주사를 놔도 진짜 듣지가 않고 보존적 치료, 뭐 물리치료해도 통증이 안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인제 이런 것들이 쭉 진행이 되면은 가성마비라고 하는 팔을 올릴 수 없는 마비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제 마비라는 거는 신경이 뭔가 좀 마비가 일어나면서 신호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근육이 일을 안 하는 것들을 보통 마비라고 하는데, 가성마비, 사실 실제 마비가 아니고 가짜 마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통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보통은 초반에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들을 초반에 인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회전근개 힘줄이 끊어진 지가 오래되면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 자체가 좀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팔을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는 가성마비라는 게 진행이 될 수가 있고, 환자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반대 건칙은 잘 올라가지만 이 힘줄이 끊어진 지가 오래돼서 회전근개 관절병증이 오래되신 경우에는 팔 들어 올리는 시작이 되지 않는 가성마비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성마비라는 거는 처음에 시작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인제 진료실에서 팔을 들어 올리는 거를 이제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요거를 유지해 보세요." 하면은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은 또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성마비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성마비가 진행이 된 경우에는 회전근개 힘줄의 파열 자체가 너무 오래 진행이 되시고 광범위 파열 또는 인제 이런 회전근개 관절병증이 이미 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봉합술로만은 해결이 되지 않고 그다음 단계의 치료들을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제 광범위 파열이 진행이 되었을 때에는 저희가 어떤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냐면, 이거는 인제 또 나중에
굉장히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금 이제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름만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힘줄을 최대한 봉합할 수 있을 만큼은 봉합을 해 보는 부분 봉합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분 봉합만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회복할 수가 있고 그 상태에서 저희가 팔을 조금 더 들어 올리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일단 1 차적으로 부분 봉합술을 시행을 해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 봉합술만으로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인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들을 조금 더 메꿔 드리는 형태의 인공 진피,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 힘줄이라든가 그 남은 부분을 채워 드릴 수 있는 다른 이식 조직을 이용하는 재건술 등을 같이 병행해서 인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인공 진피를 이용한 패치 보강술이라든가 패치 봉합술들을 많이 시행을 할 수가 있고 요즘에 많이 좀 진행들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인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힘줄을 옮겨서 회전근개 힘줄을 기능을 대신하는 힘줄 이전술 또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힘줄 이전술 이외에도 우리가 힘줄을 봉합하는 것 이외에 팔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방 전이가 되어 있는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방 전이 되어 있는 위팔뼈만을 내려주는 상부 관절낭 재건술이라는 것 또한 이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에 치료가 인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러한 이제 회전근개 봉합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절 내시경이나 인제 미세 절개만 이제 최소 절개만으로 시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인제 치료가 너무 어렵다거나 이 진행이 너무 인제 진행이 되시고 관절염까지 많이 진행이 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결국은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심하거나 어깨 기능이 크게 떨어진 경우에 역행성 인공관절 전치환술이라는 걸 시행할 수가 있고 이 어깨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역행성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이 이유는 이 회전근개란 근육의 힘줄 자체의 기능을 좀 포기를 하고 겉에 있는 삼각근이라는 근육의 힘으로 팔을 올릴 수 있게 저희가 수술을 진행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위팔뼈가 동그랗게 있고 날개뼈가 오목하게 있으면서 기본적으로는 팔이 움직이게 되겠는데 역행성이라는 건 오히려 위팔뼈 자체를 오목하게 만들어 드리고 날개뼈 쪽을 조금 더 동그랗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적으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회전근개 힘줄의 기능은 포기를 하고 겉에 있는 삼각근으로 팔을 들어올 수 있게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역행성 인공관절 전치환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팔이 움직여지는 회전축을 내측,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좀 내리게 되고 이 팔이 딸려 올라가 있는 것들을 팽팽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 상방 전이가 되면서 이 상완 이 삼각근 자체가 저희가 기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 삼각근에 조금 더 팽팽하게 내려오게 되면은 그 삼각근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저희가 팔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행성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봉합이 어려운 경우에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환자분들께서는 이렇게 MRI에서 우리가 찢어졌는데 꼭 수술을 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는데 말씀드리면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하면 이게 완전히 회복이 되나요? 아프기 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나요?" 라고 좀 많이 물어보시게 되는데 파열 상태와 재활 과정에 따라서 이 치료 효과 자체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 힘줄을 저희가 봉합을 한다 하더라도 재파열 가능성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수술이나 만약에 인제 재파열이 심하게 일어난다 하면은 인공관절로 저희가 치환술을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파열 상태와 재활 과정에 따라서 치료 효과 자체는 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되겠고 수술 후에 언제 팔을 쓸 수 있는지 단계적인 재활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 주에서 8주 정도 이후 정도부터는 일상생활을 천천히 한번 해 보시는 거고 3 개월 정도가 지나시면은 일상생활을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 개월 정도가 지나셨을 때 힘을 조금 쓰시는 동작들이 가능하시고 9 개월에서 10 개월 이후가 되셔야지 우리가 이 힘을 좀 쓰시는 동작들이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고 "오래 방치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내가 파열이 있다 하더라도 팔을 진짜 앞쪽에서 내가 이 앞에 보이시는 정도에서만 쓰신다 하면은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겁니다. 근데 파열이 된 상태에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들이 많으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뻗는 동작, 이 팔을 가지고 작업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하셨을 때에는 힘줄 파열이 당연히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수술적인 치료나 추가적인 치료들을 진행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이 인제 있다고 하셨을 때에는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진료를 보시고 의사와 꼭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 수술 여부는 증상의 증상이라든가 파열 형태, 근육 상태, 환자 특성들을 종합해서 결정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 후에 재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하시고 나서 꼭 치료가 끝난 건 아니고, 재활 기간 자체가 약 1년 정도 꾸준하게 재활하시는 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재활 치료를 꾸준하게 받으시면서 이제 진료를 꾸준하게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오래된 광범위 파열은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깨가 아프다, 어깨가 뭔가 통증이 있다 하시면은 꼭 치료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병원에 오셔 가지고 진료를 받으시고 내 상태가 어떤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에서 혹시라도 궁금하셨던 것들이나 인제 뭐 진료를 보러 가셔서 여쭤보지 못한 것들이 있다 하신다 하면은 올려주신다면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지금 질문을 먼저 주셨던 것들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리면, 실버선 님이 먼저 질문을 해 주신 50 대인데 MRI에서 회전근개가 일부 파열됐다고 들었습니다. 팔은 올라가지만 특정 각도에서 아픈 정도인데 부분 파열은 수술하지 않고도 좋아질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부분 파열이라는 게 이 의사들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힘줄 변성이라 해서 힘줄이 조금 해지거나 이게 부분적으로 변성만 있는 경우도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 힘줄 자체가 일부가 끊어져서 두께가 얇아져 있거나 하신 경우에 부분 파열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기준이든 간에 일단은 혹시라도 저희가 인제 힘줄 파열에 대해서 부분 파열일 때 수술을 결정하는 기준 자체가 전체 두께의 약 50% 이상 파열이 있으실 때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50% 파열, 이제 두께 파열 이하라든가 변성 정도만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을 드시는 것들, 뭐 물리치료 해 보시는 것들, 주사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호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50 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팔을 가지고 얼마나 인제 활동을 하셔야 되는지, 진짜 내가 뭐 목수라든가 미용 일을 하신다든가 팔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분들은 쪼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고, 내가 뭐 팔을 많이 쓰지 않는 사무일을 하신다거나 일반적인 그냥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쪼금 더 보존적인 치료를 충분히 시도를 하신 이후에 수술을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다음 진료 김익성 님이 질문을 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60대 어머니가 어깨가 아픈 지 1년 정도 됐는데 최근에 밤에 통증 때문에 자주 깨십니다. 야간통이 심해지는 것도 수술을 고려하는 신호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깨 관절, 어깨 통증이 어떤 질환이든 간에 야간에 조금씩은 더 아플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인제 뭐 활동 기간 동안에 저희가 낮 시간에 활동하시는 그런 동작들이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게 저녁에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인제 활동을 하시는 중간 단계에서는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에는 팔이 아래쪽으로 좀 당겨지는 힘을 받기 때문에 이 염증이 있는 부분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자극이 좀 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워 계실 때에는 아무래도 팔이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실 수밖에는 없고, 그렇다 하면 내가 자극이 생기고, 아니면 옆으로 우리가 돌아 누웠을 때에는 그런 자극들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오십견이든 석회화 건염이든 회전근개 파열이든 야간통은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고 통증을 밤에 조금 더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야간통이 심해진다고 해서 수술을 고려하시는 건 아니고, 어떠한 질환이 있으신지 먼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 그 힘줄 파열이라든가 상태에 따라서 수술을 진행하실지 일단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아 보신 이후에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질문입니다. 60대 남편이 인대가 파열되어서 주사를 맞고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해야 한다는데 수술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다른 치료는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대가 파열되어 있는 정도. 인대는 사실 우리가 보통은 뼈랑 뼈를 이어주는 것들을 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깨에서 보통 인제 파열돼 있다 하는 것들은 근육이 뼈에 가서 붙어 있는 힘줄, 회전근개의 힘줄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힘줄이 파열되어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정확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파열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보존적인 치료 기간이 얼마나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게 또 선생님들마다 쓰시는 주사 약제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권유해 드리고 싶으신 것들은 이 어깨 질환을 이제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시는 의사분께 진료를 하셨는지가 먼저 좀 궁금하고, 그래서 이 어깨관절 전문의에게 먼저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쪽에서 혹시라도 보존적인 치료를 한번 해보신 이후에 거기서도 만약에 보존적 치료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다시 재발하거나 아프시다 하시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또 한번 확인을 해드리면은 여행 간다 님이 질문을 해주셨고, 어깨 통증은 많이 줄었는데 팔에 힘이 없어서 물건을 선반 위에 올리거나 머리를 감기가 어렵습니다. 통증보다 근력 저하가 심하면 수술 필요성이 더 높아지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 힘줄 파열의 정도랑 통증은 항상 연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힘줄 파열이 아주 심하게 진행되어서 완전히 끊어져 있으신데도 팔을 사실 잘 쓰시는 분들도 있고 통증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힘줄 파열은 심하진 않으신데 이게 진짜 통증이 너무 심해 가지고 팔을 또 못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통증은 심하진 않지만 뭔가 근력 저하라든가 기능 저하,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조금 힘들어지시거나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사실 힘줄의 파열 이제 진행 정도가 조금은 더 심하실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통증은 심하진 않지만 내가 근력이 좀 떨어지신다거나 이런 힘을 쓰는데 뭔가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신다 하면은 확실히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수술적인 치료가 확실히 더 필요하신 경우가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능 저하, 근력 저하 같은 것들이 좀 저명하게 있으실 때에는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힘줄 파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또 질문이고요. 우영돈 님 질문입니다. 6월부터 팔꿈치 안쪽 뼈와 주변 통증으로 세레브렉스, 이거는 소염 진통제입니다. 드시고 계신다 하셨고, 일주일 넘게 드시고 안 먹고 있다 지내다 또 아프면 먹기를 반복하고 계시고요. 팔꿈치를 구부려서 물건을 잡을 때 아프시고 순간적으로 통증이 오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통소염제를 먹는데도 낫지를 않으니까 검사를 인제 하셔야 되는지 문제를 인제 질문을 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세레브렉스라는 소염 진통제를 드시면서 물리치료 하시는 것들이 가장 기본 치료긴 합니다. 근데 보통은 저희가 염증 반응이 있으시면서 통증이 있으실 때에는 이 소염제를 꾸준하게, 저는 보통 인제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한 2-3주 정도는 꾸준하게 한번 장복을 한번 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은 통증 조절의 목적도 있지만은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견봉화 관절의 점액낭염이라든가 아니면 관절 안쪽에 윤활낭염 같은 것들이 많이 진행이 돼 있다 하면은 그 염증을 일단 확실하게 좀 가라앉히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소염 진통제를 2-3주 정도는 꾸준하게 한번 복용을 해 보시는 것들을 권유를 해 드리고요. 그렇게 좀 꾸준하게 복용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시거나 불편하시다 하면은 그 이후 단계의 치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사 치료 같은 것들을 좀 한번 저희가 병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사 치료를 시행을 하시고, 만약에 저희가 주사 치료를 하시기 이전에도 초음파 검사라든가 그런 선별 검사들을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힘줄 파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검사를 먼저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힘줄 파열이 저명하지 않다 하시면은 주사 치료 같은 것들을 한번 먼저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고, 주사를 맞고 보존적인 치료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신다 하면은 진짜 그때는 MRI 찍어보고 힘줄 파열 정도를 확인해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신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팔꿈치 안쪽에서 열감이 느껴지신다 했는데 사실 이 어깨관절 통증 자체가 팔꿈치같이 내려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긴 합니다. 근데 어깨가 아프시면서 팔꿈치 활동이 좀 더 많아지신다거나 사용량이 많아지시면 팔꿈치 쪽에도 이런 힘줄염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시는 경우가 많아서 팔꿈치 쪽에도 혹시라도 동반 병변들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다음은요. 햇사로우 님께서 질문을 주셨고요.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와 약을 약 3 개월 정도 했는데도 통증이 지속됩니다. 이 수술치기를 어느 정도 해본 뒤에도 안 좋아지면 수술을 고려하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보통은 이게 인제 힘줄 파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증이 심하시거나 이런 견봉이랑 뼈가 자라나 가지고 힘줄과의 충돌 현상이 점영하실 때 견봉하 감압술, 견봉 성형술들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는 보통 보존적 치료를 한 3 개월 정도 꾸준하게 해 보심에도 불구하고 약도 드셔 보시고 주사도 맞아 보시고 이런 뭐 물리치료도 받아 보시고 다 해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증상 자체가 전혀 호전이 없으시거나 통증이 있으실 때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보셔야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진짜 뭐 주사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으시면은 그런 보존적 치료를 조금 더 유지를 해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인제 물리치료나 약만 드신 거라면은 사실 뭐 주사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비올라 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고요. 왼쪽 어깨 패치 수술을 받은 지 6 개월이 되셨고 견갑근 뒤쪽까지 찌릿한 통증이 있어서 스테로이드를 맞으셨다. 네, MRI나 초음파 검사를 하셔야 되는지, 어깨 통증이 심할 때는 근력 운동하면 안 되시는지 인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인제 패치 수술을 하셨다는 게 이 힘줄 파열 자체가 진짜 심하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는 이런 재생 효과를 쪼끔 더 도모하기 위해서 패치를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파열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정확히 좀 모르는 상태라서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일단은 수술 받은 지 보통 6 개월 정도가 지나셨으면 가벼운 근력 운동 정도는 사실 가능하신 상태가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은 당연히 쪼금씩 진행은 해 보셔야 되긴 하는데, 통증이 아직까지 좀 있으시고 스테로이드까지 맞으셨는데도 뭐 증상 자체가 진짜 심하시고 계속 불편하시다 하면은 이런 패치 보강해 놓은 것들, 그다음에 힘줄 꼬매 놓은 것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는 선별 검사로 말씀드린 대로 초음파 같은 것들을 먼저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초음파상에서 혹시라도 재파열이라든가 그런 것들 혹시라도 다시 좀 손상이 의심되신다 하면은 MRI를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고 이게 재수술 같은 것들이 필요하신지를 결정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근력 운동은 사실 좀 줄이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통증을 먼저 저희가 조절을 하고 관절 가동 범위가 먼저 제대로 나오시는 지를 확인한 이후에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을 하시고 그다음에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고요. 이씨 집안 하준만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안아서지여서 그런지 어깨가 많이 아프시다고 말씀을 하셨고,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가방을 메면 더 아프다 말씀하셨고, 어깨가 많이 올라가 있다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왜 아프신지를 아마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인제 육아를 하시거나 인제 아이를 안는 동작들이 많아지시면은 그때 어깨가 통증이 생기실 수밖에는 없고요. 물건을 들거나 가방을 맸을 때 아프신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견봉이라는 위에 지붕뼈랑 힘줄 자체에 자극이 생기시면 조금 더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눌리는 동작들에서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고, 무거운 물건들을 드시는 동작들에서도 아프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인제 일단 힘줄이 단순 염증만으로 아프신지 아니면은 진짜 힘줄 파열까지 있으신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거고, 아마 아이가 7 살이시라면은 아직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되진 않으셨을 거라 힘줄 파열까지는 진행이 돼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많이 올라가 있으시다는 것 또한 인제 힘줄 파열보다는 우리가 주변에 인제 어깨를 잡아주고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관절이 굳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의 보상적인 작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상태로 어깨가 조금 올라가거나 우리가 밸런스가 좀 깨지거나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힘줄 파열이나 이런 게
있는지 먼저 한번 정확히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힘줄 파열이 없다 하면은 주변의 근육을 좀 풀어주시는 치료라든가 이제 통증을 조절하는 뭐 재활 치료, 뭐 도수 치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상황이실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꼭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깨가 아프실 때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깨 관절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어깨 관절 전문의에게 일단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통증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뭐 검색을 하시고 확인을 해 보시는 것보다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료를 한번 내원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고 어깨 통증 없는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